근데 저는 특히 대표님이 그런 성향이 짙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일본인들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대신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직원한테 한다든지.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 그래픽 아트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켄지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일을 했던 거는 1년이었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와서도 일본을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마 대략 18번 정도니까 지금도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크루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소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학원을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미루다가 지금 제 일본말을 진짜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는 3달 전이고, 지금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혀 회화 실력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근데 1년이나 2년 안에는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를 조금 희망을 하고 있죠. 사실 비즈니스 관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루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본을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일적으로나 다방면에서 사실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왕래를 계속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들 아실 만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중에 센과 치히로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 막연한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언젠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도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그때 조금씩 키워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전까지는 사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졸업을 하자마자 일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뭔가 면접을 잡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한국을 와서 한 달 동안 일본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서칭을 하면서 회사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아보고 직접 회사마다 포트폴리오도 다 보고, 나름 제가 원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냈고, 그런 여러 회사에서 반응이 오면 그 회사들과 화상으로 면접을 봤었죠. 그 중에 제가 원하는 회사와 이렇게 좀 잘 돼서 그쪽 회사도 제가 오기를 원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바로 정말 1-2달 안에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워낙 사회 초년생이고 초반부에 들어갈 초기 비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유돈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쓰겠던 직장 문화, 저는 사실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의 회사들과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보수적이다, 굉장히 체계적이다, 좋게 말하면 좀 되게 체계적이고 뭔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인데, 그 속내는 사실은 들어보면 많이 보수적인 성향들이 아직까지도 강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분류는 중소기업 정도 회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직원분들이 그 정도 급 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정장을 입고 항상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다니는 모습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배경과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들만의 회사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긴 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었어요. 저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특히 대표님이 그런 성향이 짙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일본인들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대신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직원한테 한다든지, 제가 미팅을 하면은 켄지는 안 와도 돼, 괜찮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나름의 구분을 두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상하관계 또한 사실은 대표님과 직원들과의 어떤 갭은 컸던 것 같아요. 워낙 회사 분위기가, 저는 표현을 하자면 가부장 특성이 있는 집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랄까? 그래서 약간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고 아버지가 만드는 그런 룰 속에서 지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직장 동료한테 들었던 건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일본은 그런 평생 직장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는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회사 또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대표님이 이제 뭐랄까 직원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님의 가정사라든지 가정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까지 사실 직원들이 가야 되고 참석을 해서 같이 뭔가 우리는 하나다, 너네들은 여기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사나 이런 데까지 사실 직원들이 참석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반대를 했던 직원들은 대표님한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워낙 제가 있었던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았죠,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더 개인적으로도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를 깨고 직장인이나 개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강압이 아닌 강압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수긍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거는 A와 아니면 B인데 답은 둘밖에 없는데 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점점 뭔가 개인으로서는 힘들고 큰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저는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회사라는 경험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 전에 사실 프리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전혀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민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수긍하고 살 것인가, 월급만으로 내가 이거를 이어가며 영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나가서 알을 깨고 나가서 나를 위한 성장을 할 것인가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 경험은 없지만 그때 분위기로 본다면 한국과 비슷하게 사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아마 그 당시 때 생각을 해보면 제 직장 동료들도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휴직을 한다거나 휴가를 쓴다거나 이랬던 직원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니요, 직장에서는 없었어요. 직장에서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뭐 저희 회사는 그러지 않았고, 그 당시 식당들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담배를 그때도 많이 폈던 걸 봤었는데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 때는 10시부터 6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근무 시간은 제가 딱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합리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야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었었어요. 출근 시간은 사실은 저는 워낙 외부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외부인이다 보니까 저는 좀 초반에 제가 잘해야 된다라는, 잘 보여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출근은 항상 뭔가 30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좀 뭔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출근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가고, 대표님 오시기 전에 항상 도착을 해서 앞에 서 있고, 그 당시 때는 항상 대표님이 문을 여셨어요. 회사 문을 항상 대표님 오셔가지고, 일본이 아날로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회사가 대표님이 제 기억으로는 열쇠로 문을 여셨던 것 같아요, 회사 문을. 그걸 좋아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표님 오셔야만 이제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에이전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랬었어요. 퇴근은 그런 거 없었고, 출근은 앞에서 다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대표님이 와서 열쇠를 딱 열고 딱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좀 의도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나름의 체계를 잡기 위한, 기강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기강,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 대표님이 있었으면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뭔가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잘 없으셨는데, 항상 사무실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다 눈치를 보죠. 좀 더 야근을 한다거나 조용히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저희는 있었어요. 저희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저희는 점심을 사모님께서 항상 만들어 오셨어요. 뷔페처럼 음식들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런 거를 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나가서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안에서 먹을 사람들은 사모님께서 차려주신 그 세팅밥을 먹어도 되는 회사 안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이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주의나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들도 생각을 하면 많진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회식을 했었고, 다만 대표님이랑은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또한 회식을 하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거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대표님과는 술을 안 마시는 거구나, 회식을 같이 가는 포지션 아니구나 라고 조금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직원들끼리만 뭉치고 회식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뻔하죠 뭐. 빨리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고 아니면 저녁을 사 먹고 집에 가서 집안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9시 뭐 이래 되니까 특별하게 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회사가 시부야에 있었어요. 시부야 진짜 코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제 퇴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쇼핑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루트들이 생기죠. 그래서 디자이너로서는 너무 좋은 입지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베네핏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워낙 이렇게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장점들이 좀 많아서 퇴근 후에는 도심 그런 변화라든지 트렌드한 그런 형상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